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털을 여기 봐봐요. 자, 개시, 그래서 개시. 개시 그럼 뭐예요? 자, 또 이제 또 다 까먹었네. 당사자 개시하면 뭐예요? 신청. 자, 관공서 개시하면 뭐예요? 적탁. 자,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뭐예요? 직권 등기. 자,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뭐예요? 자, 법원이 개시해주면 뭐예요? 명령. 명령은 뭘로 잘라요? 이신청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주고요. 자, 이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이제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A외. A라는 것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지금 정도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요거 딱 보는 순간 뭐 읽어요?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은 이신청으로.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고 우리가 전주에 대해서 등기관, 직권, 등기하다가 맞췄어요. 그러면 68페이지 첫 칸 뭐가 나와 있죠? 보전. 여기 하다가 우리가 맞췄죠. 그러면 직권에 한 등기에서 직권에 한 등기 찾았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그러면 봐봐요. 공부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그러면 저번번에 복습을 할 때 여기 봐봐요. 자, 그동안 이제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보전이 뭐예요? 처음. 그렇죠. 공부 더럽게 안 해요. 그렇죠. 더럽게 안 해. 공부 진짜 안 해. 공부 진짜. 공부도 진짜 안 해요. 지금 이제 주변 정리 좀 해야 돼요. 이제 뭐예요? 6월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 그렇죠. 갖고. 직권은 뭐예요? 등기관.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공식을 외워줬으니까 봐봐요. 노래를 불러야 돼. 원칙,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뭐예요?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 이게 요건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읽어봐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소유권을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봐요. A적으로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뭐예요? 법원, 법원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원칙이 A예요. A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듯이. 그러면 자기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해 준 거. 한번 해볼까요?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걸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에 뭘 걸어요?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가시밭길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난번에도 했듯이.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봐요. 여기에서 읽어봐요.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노래 불러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춰서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느 자리가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잖아. 맨날 요 자리만 변형될 뿐이잖아요. 변형될 뿐이잖아. 그럼 여기에다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를 열어볼게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 그러면 제가 갖다 붙여봐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이제 갖다 붙여보죠.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이 세무서예요. 세무서 탈락이 되잖아. 그런데 이때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걸 제가 외워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외우라 그래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종류들을 외우라 그래. 되는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원칙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걸 외우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우리 이제 23회 때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봐봐요. 바로 답변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읽어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공식.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뭐가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죠.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한 거야. 갖춰서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죠?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요약집 68페이지 보전 지난주에 했던 거 마무리 칩시다. 자, 그러면 거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원칙이 A예요. 원칙. 여기에 대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변경으로 이제 가보죠. 자,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줄 서놔봐요. 행정구역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그 사실이죠. 사실이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번에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세 맹백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줄 한번 꺼놓고요.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앞에 뭐가 있어? 맹백. 맹백이 입증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뭐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 줄 수 있다. 직권으로 등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의 이전의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서만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경정으로 가볼까요? 차고율과 등기간 줄 서놔봐요. 등기간. 등기간은 두 자로 얹히면 직권, 가오 동그라미. 가오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봐요. 계속적으로 입력한 게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짜라?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직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소와 관련돼서 말소로 빠져보죠.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 1호. 1호 줄 쳐놔봐요.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여기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배웠대요.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라 무슨 등기죠? 주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자, 비과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뭐의 변동이 있어? 주체의 변동이죠. 그러면 주체의 변동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래. 자,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애가 B가씨한테 저당권을 넘겼다.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한테 넘겼으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란 무슨 등기죠?
자,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비어트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B가요? C일까요? 자, C겠죠. 그럼 봐봐. A가 B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B가 C한테. 뭐예요? A야, 내가 넘겼거든. 누구한테 넘겼어? C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 자,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 말소에서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그러면 A가 C한테 요 저당권 설정을 말소해달라고 그래. 저당권 이전을 말소해달라고 그래. 설정을 말소해달라고 그러겠죠. 이게 말소된다 해서 요거는 존재하고 있거든.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주등기는 존재하거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려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어. 무슨 말소? 지가 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요? 말소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말소.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지가 말소.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무슨 말소죠? 지가 말소가 돼. 자, 3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3번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죠. 가등기 기한 번등기 시. 그럼 아까 이제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뭘 시행해? 번등기, 예약 완결권을 실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 말소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봐봐요. A가 B한테, 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가 A 집에다 뭐 했어요? 자, 가등기를 걸어놨다고 생각해봐요. 뭘 걸어놨죠?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선의 버전.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C, D한테 처분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미 얘네들은 물건 변동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은 서열 3번째에서 발생해. 근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소호전.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건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지가 말소가 돼. 그러면 그 두 개도 이제 끝에다가 두 개를 나눠봐요. 그러면 이제 양립 가능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양립 가능은 결론적으로 존속이 되겠죠. 양립이 불가능하면 이거는 이제 죽인다고. 양립 불가능. 자, 양립 불가능은 무슨 말소죠? 직감 말소가 돼. 직감 말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봐봐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이 죽여버려.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죽여놓고 너 죽었다 그래서 사후 통지를 하게 돼.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럼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중 지상권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소? 지가 말소가 돼. 자,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뭐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소? 지가 말소가 돼.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하고 소유권이라면 뭐 양립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대로 존속을 시켜놓는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뭐예요? 양립 가능 존속, 양립 불가능. 무슨 말소? 지가 말소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3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기한 번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말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되겠죠. 양립 가능이냐, 양립 불가능이냐.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는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사후 통지가 돼. 자, 4번은 그러면 수용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야. 그런데 잘 봐봐요. 이건 구분을 못해요. 자, 봐봐요.
자, 우리 한번 구분해봐요.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요?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는 뭐예요?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읽어봐요. 거의에 존재하는 권리. 달 의미가 달라 지금.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럼 이제 출발해보죠. 자, 소형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소형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니까 읽어봐요. 거의에 존재하는 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직권 말소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공부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소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러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시험은 그러면 근데 자꾸 구분을 못하고 딱 대충 하니까 요거하고 요걸 구분을 못해. 요거만 마음은 단독 신청이죠.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이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4번에 봐봐요. 소형 등기의 경우 잘라봐요. 소형에 의한 경우 여기는 단독 신청이야. 소형에 의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니까 소형 등기가 직권 말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은 무슨 신청이죠? 단독. 소형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소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맨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첫 시간에 봐봐요. 이것도 구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에 대한. 자, 우리 형님들은 그냥 외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외울 생각만. 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기한.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이잖아. 한번 따져놨으니까 이제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을 등기하면 등기하니 가카에 메토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차이점이 나타나요. 또 한번 생각하면 가등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에 대한. 그러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걸 한자로 본지만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거든.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가처분이 아니라 무슨 등기? 번등기거든.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야. 예약 완결권.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어때요? 알겠죠? 근데 며칠 일주일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지는 거야. 가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대충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따져놓는 거예요. 다시요. 소형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이게 단독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하면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언제나 직권 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소형에 의한 등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거고요. 자, 5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매에 의한 찾았어요? 예, 여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잘라봐요. 한매에 의한. 한 번만 따져놓으라고요. 한매에 의한 잘랐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한매가 뭐예요? 한매. 이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이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요즘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어제 제가 10시부터 몇 시까지? 11시까지 수업해서 1시간도 안 쉬고 10분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10시부터 몇 시까지?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자, 열 몇 시간이? 3시간을 서 있었다. 어제 야간은 종강이 한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13시간을 수업했어요. 13시간 하니까 집에 걸어올 때 어때요? 헌수 상태야. 이렇게 헌수 상태예요. 그러면 화요일날 제가 어디 갔다 내려와요?
구미가 떠올라오죠. 그러면 11시 반차 11시 56분을 타요. 그럼 새벽에 몇 시에 도착해? 4시. 요번에 화요일날 기차에서 내리다가 잠이 들껴서 개망신 당했어요. 개망신. 기차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에서 내리다가 자, 첫째 계단까지는 괜찮아서 두째 계단, 세 번째 계단에서 날랐어요. 날라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 근데 뒤에 아가씨하고 남자가 있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전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요.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요. 갈비뼈. 근데 이제 기준은 형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갈비뼈는 안 나고 타박상인 것 같아요. 숨을 쉬면 아프면 갈비뼈가 나간 거고. 안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타박상인 것 같아요. 타박상. 완전 홈으로 스틸 할 때 슬라이딩 태클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와서 이야기하니까 와서 그날 이제 화요일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손에 우산 들고 항상 수강생들 때 좀 그래.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게 요거예요. 요게 봉투예요. 비닐 봉투예요. 여기에다 저녁 야참을 먹으라고 기차에서 빵 봉지를 싸줬어요. 그러니까 큰 걸 그러면 그래서 두 손이 손을 못 잡고 내려와서 넘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또 빵 봉지가 스펀지 역할을 해줬어. 그래서 그나마 또 역할이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제 얼마나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어때요? 다리까지 탱해가지고 이렇게 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낫습니다. 좀 낫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야. 본인이 좀 노력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한매가 써요. 애학완결건이라고 그랬잖아. 애학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학완결건 팔았다. 되돌려서 하니까 애학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형성건에 의한,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매건을 행사한 거죠. 밑에다 써놔요. 이 한매건을 행사하면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버려요. 무슨 말소? 직업 말소가 되는 거야. 직업 말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부지런히 노력이 좀 필요해요. 제가 해줄 수 없거든. 그러면 한매 무슨 완결건? 애학 완결건. 그러면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적으로 어서 표시하거든. 그러니까 형사 무슨 말소? 직업 말소.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잖아. 행직. 그렇죠. 그 다음에 행직이야. 그 다음에 행직. 이해를 했으니까. 벌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벌써 이제 봐봐요. 벌써 한매건이 애학 완결건이라고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한매건. 자, 한매건 읽어봐요. 무슨 완결건? 애학 완결건. 가등기. 애학 완결건. 그럼 자석을 갖다 봐요. 마이너스네.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 그럼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한매건하고 가등기 성질이 같아요. 한매건은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한매건 이전이야.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애학 완결건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한매건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다.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매건 이전은 애학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봐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건은 애학완결건이니까 가등기 애학완결건. 그러니까 성질이 같아. 그러면 한매건하고 가등기는 멀리 한다고. 그러니까 밀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건 이전은 이때는 애학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럼 요거는 플러스면 요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붙어.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한매건은 등기돼야 안 돼? 등기되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된다? 한매건.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돼서 그러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한매 의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매 애어관계할건 애어한이 뭔데? 행사. 행사는 뭐예요? 행직. 무슨 말소? 직감 말소라는 거예요. 자, 성상 가처분 권리자의 신청에서 소유권 말소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 6번도 아주 중요하죠. 6번은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이 지문부터 이제 해석해줘야 돼. 이 지문을 해석 못하면 이제 6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해석합니다.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예요, 전이에요? 후, 그렇죠?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왜 가처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까요? 읽어봐요. 가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맨날 요 자리만 바뀌잖아. 이제 요 자리만 바뀌잖아요. 요 자리만. 자, 가처분 등기 후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소유 가처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이유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A가 B 한차에 A가 B가 있어. 이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처분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가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A가 C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분할 수 있죠. 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여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4월 1일에 이루어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월 1일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빌어야죠. 뭐라고 빌어요? 뭐라고 빌어야 돼요? 비는 것도 뭐라고 비는지도 모르고 빌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즘 가슴속으로 비는 게 뭐예요? 우리 형님 누님 합격을 해주십시오. 합격을 비나이다. 전지시민께 비나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약발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C는 뭐라고 빌어야 돼요? B, 가처분권자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패소 판결 빌어먹을. 성소 판결을 받아버렸네. 자, 그러면 성소 판결을 6월 1일 날 받아버렸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C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판결서 있어, 없어? 있어. 판결서 가지고 여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뭐예요? 권리가 침해 등기라면 뭐예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즉각 말소, 아니죠. 원칙상 단독 신청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단독 신청인데, 지금 등기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 뭘까요?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이 당해 가처분 등기안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읽어봐요.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즉각 말소가 돼. 그러면 거기 당해 가처분 등기 거기에다 줄쳐놓고 그러면 당 동그라미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당 나오면 직. 그래서 당직. 그래서 위에다 직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나오네.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한매건 행사. 행사는 무슨 말소? 즉각 말소. 그러면 행직. 그 다음에 당해 가처분은 당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주잖아. 워낙 자주 나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한매건 행사는 행직, 당직, 그렇죠? 당직. 자, 이번에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죠. 그럼 말소 무슨 등기? 회복 등기.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소한 거지만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가 뭐예요? 회복이잖아. 회복. 그렇죠? 앞에 뭐가 붙었어? 말소. 회복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소 대상이 없다면 말소 회복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지. 자, 신청으로 말소됐다. 회복 등기는 신청. 직권으로 말소됐다.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촉탁이면 적탁. 그럼 거기 봐봐요. 본등기시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줄쳐놔봐요. 직권 말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직권 말소니까 회복 등기도 결론적으로 무슨 말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더라. 직권으로 말소 회복.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가 직권이니까 뒤에도 회복 등기는 역시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등기관의 가오 줄쳐놔. 등기관의 가오 찾았어요? 누가 잘못했어? 등기관이. 그러니까 직권 말소를 했다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랑 같이 넣어라, 따로 넣어라? 같이 넣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말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말소 회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이 앞에가 뭐가 이제 따지겠지. 여기가 신청이면 여기도 신청, 촉탁이면
적탁. 직관이면 직관. 앞에가 신청인데 여기가 직관이면 어때? X가 되는 거야. 여기가 공동으로 말소됐다면 회복등기도 공동으로 돼야 돼. 공동으로. 그럼 문제 나가볼까요? 상속등기예요.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될 때 회복등기는 직관에 한다. 어때? X. 상속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회복등기도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앞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요 자리를 따진다고. 그러면 다시 신청이면 신청, 직관이면 직관, 적탁이면 적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공을 쌓았잖아요.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편익이 뭐예요? 길. 극단적으로 한다면 길이죠. 그럼 지역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읽어봐요. 여역지와 성역지. 그렇죠. 여역지와 성역지. 자, 그러면 여역지와 성역지. 그러면 요 읽어봐요. 요거 지워봤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요거 거꾸로 있으니까.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 읽어봐요. 여역지와 무슨지, 성역지. 그러면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요거 성자가 무슨 성자? 줄성.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토지. 그러면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라는 거야. 그동안 이제 11월부터 내공을 쌓아온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성역지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요거는 누구 거? 자기 토지. 자기 토지.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지역권이란 개념 잡읍시다.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 지금 보면 타인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토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역권을 또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받는 토지는 그러면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로예요. 도로. 자, 그러면 도로로서 몇 필지인지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싹 막혔어요.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거는 누구 토지일까요? A 토지. 요거는 B 토지.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맹지. 그러면 길 하나 내주세요.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성역지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지가 돼요? 여역지. 요거는 뭐예요? 성역지가 돼. 성역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출발해요. 누가 길을 줬어요? A가 이렇게 줬잖아. give.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하러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give, take.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여역지는 뭐예요? 등기가 아니야. 알아서 직권으로 해줘. 그러면 성역지는 뭐예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 가봅니다. 자, 성역지는 신청이 하고 여역지 줄잖아 봐요. 여역지는 뭐라는 거야? 직권. 그래서 요 위에다 직이라고 써.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직이야. 성역지는 뭐라고?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 3개가 나왔네. 이해가 됐으니까. 한매권 행사에서 행직, 당해 가처분에서 당직.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얘네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뭐예요? 숙지해야 돼. 이제 행직, 여직, 당직 이렇게 해서 암기 코드를 딱 만들어놔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라는 거잖아. 이해를 하고. 그럼 성역지는 뭐라고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이렇게 나오네. 자, 추가 저당과 관련돼서 정전 등기에 공동담보가 추가되는 뜻 동그라미 뜻. 그러면 거기 추가 공동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떠났죠? 뜻이 들어가면 읽어봐요. 자, 99.8%는 직권이야. 뜻이 들어가면 99.8%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공략하고 있거든. 자, 요 두 개를 이제 자기가 생각해야 돼.
자, 바로 외우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네. 여기 뭐가 들어갔죠?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원칙은 직관이죠. 근데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이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규약. 자, 규약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제 한 단계 생각해야 돼. 규약은 누가 정해? 규약은 누가 정해? 동주민이 정해. 아파트 동주민이 정해. 그럼 동주민이 정했어요. 그럼 동대표가 가지고 뭐예요? 규약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 우리 규약을 정했으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을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는 뭐가 포인트야? 이가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은 이 신청. 그러면 이가 붙었네. 이거는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등기. 명령 등기.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또 호시탐탐.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란 단독,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란 뭐예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지우기 전에 너무 아까우니까 봐봐요. 자, 지역권에서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서비스. 서비스는 뭐예요? 편익, 길이적, 여역지와 무슨지, 성역지. 요라는 것은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이건 자기 거, 요거는 남의 것. 그럼 성역지는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무슨 것? 지역권. 지역권은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뭐 이것은 맨날 출제된 거. 성역지는 한 필에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다. 어때? X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되는 거야. 자, 성역지는 그러면 신청의 여역지는 직권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직, 자꾸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잡아놓고요.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라고? 직권.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직권 등기가 돼. 나머지는 다 직권. 시험 범위 안에서는 직권이야. 자, 그럼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무슨 등기야? 직권.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 직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직권. 그렇죠? 뜻이 들어가면 99.8%란 뭐예요? 직권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구분 건물이죠.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봐요. 대지권 뜻 동그라미.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동그라미. 그러면 직권. 건물만에 관한 뜻, 무슨 등기? 직권 등기야.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라고? 직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원의 명령.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법원 이렇게 줄쳐놓고 명령.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살표 해놔죠. 법원은 뭐라고? 명령. 단서가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빠지면 그때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그때는 촉탁 등기가 돼.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 자, 그러면 여기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고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뭐예요?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그 밑에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연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몇 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자, 얘네들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가압류 등기.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 자기가 중간 단계를 이제 생각해요. 법원.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이의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때는 관공서의 의미거든.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래서.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다? 척탁 등기라는 거야. 척탁. 그럼 벌써 이것도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중간 단계를 이제 빼버려요. 빼버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 가정을 빼버려. 이해가 됐으니까.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척탁 등기가 되는 거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임차인이 주거 이전을 빼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이 되거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로 가요? 써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다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이죠. 신청. 신청. 이의신청이면 임차인이 덜 보호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그러면 법원은 이럴까요? 관공서네. 이때는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척탁 등기라는 거야. 이 신청이 붙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뭐라는 거예요? 출제원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척탁 등기야. 척탁 등기.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자, 봐봐요. 두 사람이 여기를 보고 있네.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지금 헷갈린 거야. 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촉탁 등기. 아까는 직권 등기라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이고 요 미등기 부동산이 직권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문이 많이 들어와. 제가 언제 여기에 직권이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촉탁이야.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 직권이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으로 가면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그러니까 이때는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 한번 봐볼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법원에서 저한테 줬어. 저한테 가처분 명령 정본을 줬어. 제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단독 공동.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우리 출제원이 이걸 빼버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란 명령 등기다. 어때? X. 그래서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라. 그러니까 징그럽게 출제되죠. 모의고사에 징그럽게 출제돼요. 가처분 그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란 척탁 등기다. 어때? X.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계약상 공용 부분, 요건 아까 이야기했죠.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무슨 포인트? 규약. 이해를 하자고. 규약은 누가 등해? 동주민이 정해놨으니까 동대표가 그걸 가지고 등기소로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나. 그러면 여기 봐봐. 가처분 등기는 어디로 가요? 법원이죠.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렇죠. 척탁 등기.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늦게 풀어야 돼? 빨리. 그럼 읽어봐. 가압류 등기는 척탁 등기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척탁 등기야. 가처분 명령 정보는 단독 신청이요. 계약상 공용 부분은 단독 신청이요. 가처분 등기는 척탁 등기네.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러면 봐봐요. 제가 법원 등기소에 가서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뭐라 그래? 각하가 뭔데? 거부. 몇 초 사이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안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각하 그랬더니 등기관한테 물어봐야죠. 왜 등기관 각하합니까? 그래서 거부를 합니까? 우리 가처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신청하지 마세요.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이 저한테 알려와요. 그게 뭐예요?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고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무슨 신청이 있다? 공동 신청과의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집에서 신청,
전자신청. 직접 방문하면 방문신청.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등기는 등기소로 간다. 등기소.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소, 즉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당사자 뭐예요? 신청, 감, 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 신청. 이게 빠지면 법원은 강공서로 빠져버려.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요? 이 신청이 붙어서. 이 신청.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권 등기. 그러면 지금, 자, 68페이지에 직권에 의한 등기. 요거는 몇 문제냐? 요거만 잘 해놔도, 자기가 이해해도 세뇌 문제를 건지는 거야. 세뇌 문제. 직권 등기가 가장 어렵거든. 근데 저도 미쳤어요. 자, 직권에 의한 등기 설명도 안 해요. 딴 학원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외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봐.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돼. 여기에서 세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외우세요. 이러면 진짜 뭐예요? 사서 고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될 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해시켜주면 그분이 알아요? 까먹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시켜줘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처럼 암기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공시선생들이야. 공시선생들. 그래서 9번하고 저하고는 이제 싸움이 벌어져. 그래, 너는 네 스타일로 가고 나는 내 스타일로 간다. 그죠? 근데 요즘은 가정을 설명 안 하는 강사들이 인기 강사야. 그러니까 요게 반드시 나옵니다. 외우세요. 이게 인기 강사야.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점차 이해하기를 귀찮아한다라는 거야. 귀찮아하기를. 이건 그냥 외우라는 게 인기 강사예요. 인기 강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가죠. 얼마나 중요하면 68페이지 한 페이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까?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 신청. 직권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랭킹 13위 안에 들어요. 랭킹 13위 안에 든다라는 것은 직권 등기는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직권 등기 복습할 때 그걸 머릿속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